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군가가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영어를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습니까? 아니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 애가 뭐 초등이든 중등이든 상관없이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꾸준히 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 된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초등이건 중등이건 고등이건 주 5회 수업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에 토를 달거나 아니면 이게 어렵다 싶게 느껴지면 그냥 2회 하는데, 3회 하는데 가서 다녀라. 응? 그런데 알아봐라. 나는, 협상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 볼게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것과 꾸준히 하는 거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애들은 결국은 성공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하는 애들은 반드시 성공을 하거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인가? 아무튼 거기에 나온 그 말인가? 아무튼 책을 모르겠는데 책의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 어떤 에피소드냐면 그 아프리카 쪽인가 아무튼 거기에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 땅이 너무너무 척박했다는 거죠. 근데 그 농부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그 도토리 있잖아요, 도토리. 도토리를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가 이제 뭐 일하러 나가면서 길거리에다가 들판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지팡이로 쑥 이렇게 도토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으면서 이제 다니는 거야. 지팡이로 땅을 쑥 이제 찌르고 나서 그 속에 도토리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도토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을 이제 어떤 청년이 만나는데 그 사람이 하루에 한 몇천 개의 도토리를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왜 하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농부가 한 말이 우리 이 동네가 너무너무 척박해가지고 나는 여기를 좀 푸른 숲을 만들고 싶어서 매일매일 이 짓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맨 처음에는 참 콧방귀도 껴지고 아니면 그 농부가 참, 저 짓을 하고 있냐. 뭐 이러면서 언제 저걸 해가지고 푸른 숲을 만드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얕잡아 본 거지.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 그래서 그 농부를 잊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한 뭐,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흘러서 이제 거기를 또 가본 거야. 그 농부가 그때 도토리를 이렇게 심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과연 나서 그게 과연 참나무가 됐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 마을은 정말 변했을까?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가보니까 마을이 완전히 초록, 그런 초록이 없어. 그리고 온갖 동물들이 와서 살고 완전히 다 초록으로 된 거야. 누구 때문에? 단 한 명의 농부가, 한 명의 어수룩한 농부가 맨날 일을 하러 가면서 도토리를 자기 배낭에 넣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긴 지팡이로 그 도토리를 이렇게 응, 하나씩 심고 이제 심으면서 간 거야, 심으면서. 근데 그 농부가 그 도토리를 심는데 엄청나게 많은 뭐 에너지를 소비하고 뭐 하루에 막 뭐 몇 시간을 막 도토리를 심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일하러 가면서 가는 길에
뭐, 이런 말, 이제 노는이 연불한다? 뭐 이런 말? 그래서 내가 왜 교회 집사인데 이런 말을 하지? 아무튼 뭐 그런 말이 있잖아. 그렇듯이 그냥 이 사람은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하루에 막 몇 시간이고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가면서 오면서 일을 하러 가면서 오면서 단지 그 도토리를 심었을 뿐이야. 단지 그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매일매일 그것을 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말 그 농부가 매일매일 심은 그 도토리 때문에 물론 어떤 것은 다람쥐에 의해 먹히기도 하고 그랬겠지. 그렇지만 살아남은 도토리들은 결국은 싹이 나서 흙 속에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척박했던 그런 땅이 정말 말할 수 없이 그냥 너무너무 초록초록해졌고, 그것에 따라 많은 야생동물이 와서 살고, 아주 아프리카의 어떤 한 마을이 그렇게 이제 그 남자 때문에 이제 변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열심히 한 게 아니야. 그냥 꾸준히 한 거지. 그게 바로 꾸준함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심히 자칫하면은 약간 안 되는 게,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 집중력을 막 거기에 매일매일 이제 몰두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지친다고. 열정도 고갈이 되고 지친다고. 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부었으니까. 그래서 잘 보면 뭐 학원 짠 오픈해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막 이랬는데도 애들이 잘 모아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그냥 포기하고 학원 접고 이러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 그냥 집에서 한 하루 서너 시간 이렇게 정말 그냥 부업 삼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막 20년 했네, 30년 했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그리고 쉬지도 않아. 한 7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쉬기도 하잖아, 선생님들이. 한 5년 하고 1년 쉬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집에서 그냥 하루에 한 서너 시간, 두세 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꾸준히 했을 뿐, 그냥, 자기 몸을 갈아서 한 것도 아니고, 열정을 거기다가 다 집어 넣어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해도 안 쉬고, 그렇게 하면서 2, 30년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남편 퇴직하고 이러잖아. 와, 정말, 남편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퇴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여유롭게 사는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여자 잘 만난 거야. 부인 잘 만난 거야. 하루에 그것도 애들을 팽개치고 거기에 막 몰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하루 서너 시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여서 할 것도 없고, 이런데도 그냥 잘 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아무튼 공부도 정말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꾸준함이 정말, 왜냐면 꾸준하면 나의 열정이나 이런 걸 고갈시키지를 않는 거야.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엄청난 이제 능력이 되는 거지. 내가 옛날부터 내 블로그에도 그런 말이 써져 있고, 예전부터 나는 그런 말을 써 넣었거든. 블로그에도 이런 류가 내가 이렇게 써 넣은 그런 게 두세 번 정도 되고, 내 유튜브에다 대고도, 내 유튜브 초창기에도 내가 뭐라 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이 이거야.
수능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영어를 1등급을 받는 방법. 내가 어느 날은 이렇게 계산을 했어. 계산을 했는데, 뭐냐면, 모든 국가에서 보는 모든 시험들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어. 모의고사라는 게 다 있어. 무슨 뭐 어떤 고시 뭐 이런 거를 대비를 할 때도 다 지침서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어. 그걸 열심히 풀면 돼. 마찬가지로 수능, 영어 시험도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풀면 돼. 그래서 그걸 열심히 풀다 보면 어느덧 어느덧 한 100회 정도 풀잖아. 1, 2, 3학년 합쳐서 한 100회 정도 풀면 아무리 사람들이 뭐 변형을 하고 뭐 난리를 쳐도 이제는 거기에서 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패턴이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떤 거는 정말 모의고사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듣기인데도 불구하고 안 듣고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까지 이제 받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수능 영어는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1등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중3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어, 중3. 중3 때 고1 모의고사를 푸는 거야. 고1 때 고2 모의고사 풀고, 고2 때 고3 모의고사 풀고, 고3 때, EBS 풀면 이제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말이 쉽지 힘들거든? 그런데, 그러다 막, 뭐, 어느 날 모의고사를 사가지고, 뭐, 막 풀고, 어느 날 EBS 뭐, 수능 특강을 뭐 사가지고 막 풀고 이러지 말고, 수능 교재를 사가지고 막 그렇게 풀지 말고, 그러니까는 중3 때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루에 7문제를 풀면 되겠다. 7문제. 하루에 딱 7문제를 풀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쉬어. 토요일, 일요일을 쉬어. 풀지도 마. 그냥 하루에 7문제 정도를 푸는 거야. 아니면 한 뭐 대여섯 문제? 대여섯 문제 정도를 풀어도 돼. 그런데 이걸 풀고 내가 뭘 틀렸나 체크를 하고 내가 풀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단어나 어떤 내가 알아둬야 하는 그런 표현, 그런 걸 싹 외우면 된다. 근데 다 뭐 모르는 표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하다 싶은 거를 한 문제당 뭐 두세 개? 뭐 서너 개? 뭐 요 정도. 요 정도 단어나 아니면 이런 표현을 외워두면 된다고. 그러니까 쉽잖아. 하루에 한 대여섯 문제 풀어.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뭐 단어랄까 이런 것 중에 내가 몰랐던 내가 잘 모르거나 뭐 그런 헷갈렸던 그런 단어들을 외우라고 단어나 표현들을 그러면 봐봐 듣기가 17문제니까 그러면 듣기만 해도 벌써 하루에 한 6문제 정도 했다. 그럼 3일 정도는 듣기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루에 대여섯 문제 아니면 7문제 정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풀지 마. 그냥 푹 쉬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3년을 풀잖아, 모의고사를. 풀고, 막판에 수능 EBS 교재를 풀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하루에 7문제만 풀라니까. 대여섯 문제, 아니면 7문제, 뭐 그 정도를 풀어. 그러면 엄청 쉬워 보이잖아.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푼다는 건 봐봐. 내일 당장 수학 시험이 있는데도 나는 이거를 푸는 거야. 그리고 뭐 어디 뭐 소풍이나 뭐 이런 거 간다. 그런데도 난 이걸 푸는 거라고. 그런데 이걸 한 하루에 대여섯 문제 뭐 이걸 풀잖아. 그러면 풀고 답 맞추고 거기에 중요한 단어랄까 이런 거를 싹 다 외운다 해도 한 3, 40분? 그 정도 된다고. 물론 올라가면서 어려워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게 1시간 안짝으로 끝나. 1시간 안짝으로. 제발 그렇게 공부를 해라. 그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정말
정말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얘가 슬렁슬렁 이렇게 시험을 막 보는데 막 슬렁슬렁 보고 이렇게 할지라도 1등급을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